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금 대선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 한번 피디님 해볼까요? 지난번에 저희가 비호감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으로 한번 비호감도 조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 8,0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비호감도로 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.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이름으로 한번 피디님 그 투표를 올려주시죠. 누가 더 비호감인가?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대변인님? 윤 대통령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예. 이재명보다도 예. 자 지금 이제 7천 지금 아주 빠르게 투표가 벌써 지금 몇 초 만에 1,000명 넘게 투표를 하셨습니다. 1,140표, 1,200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비호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결과 8대2입니다. 거의 8대2. 근데 그 놀라운 게 이재명에 대한 지금 비호감도가 23% 정도가 되는데 저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거의 좀 엇비슷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러네요. 20%대가. 그러네요. 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80%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네.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왜 윤 대통령이 처음에 세게 드라이브를 못 걸어서 이재명을 못 잡았냐 이런 비난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겨서 그래요. 0.7% 차이로. 국회 의석수도 적었지만 압승을 했으면 적어도 5% 이상 이겼으면 네네. 이재명이 눈치를 좀 이렇게 보는데 할 수도 없었어요. 다음에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못 하지. 그렇죠, 그렇죠. 너는 한계가 있다. 어. 근데 바로 대표 2번 하고 국회의원 바로 달고 네. 바로 그냥 다음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준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밖에 못 이겼기 때문이에요. 근데 요번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네. 진짜 막 직선제 이후로 과반된 게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잖아요. 50% 그렇습니까? 넘은 게, 네. 50% 넘은 게 그때밖에 없어요. 오. 이명박도 이회창이 15% 가져가는 바람에 48%밖에 못했어요. 네네. 그런데 만약에 51.55라는 박근혜 기록을 넘어서 막 55 받았다.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58%가 목표래요. 와, 58%가 2등하고 막 한 30% 가까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. 오. 뭐 58대, 28대, 뭐 8대 뭐 몇 이렇게 나왔어. 그 2배가 더 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진짜 그거야말로 콜드 게임이거든. 콜드 게임으로 이겼어. 그러면 국민의 뜻이야 하면서 별짓을 다 할 거예요. 진짜 뭐 국민의힘 자체를 갖다 내란당 이런 식으로 규정도 해버릴 것 같고.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겁니다. 우리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. 저도 그래서 잘 져야 되는 게 야구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10대0으로 지다가도 9회 말에 한두 점 나면 내일 경기에 희망이 있다. 그렇죠. 타격감 올라오고 그렇죠, 마지막에 그렇죠. 한 점 내는 거 중요하면 너 이러잖아요. 그렇죠. 마찬가지 얘기예요. 근데 우리가 지금 후보를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친윤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거고 대선 이후에 똘똘 뭉쳐서 우리 아마 내보낼 것 같아요. 왜 맨날 피해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. 한번 보시라고요. 그 생각도 해보시라고. 저는 밥만 먹고 그 생각만 합니다. 느껴집니다. 여기까지. 네, 이게 진짜 소름이 돋는 게 분명히 두 명이 다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네. 근데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윤석열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75%가 되는데 지금 8,0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도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너무 미운 거지 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당에 있는 것부터 해서 탈당이냐 출당이냐 가지고 네가 나한테 나가라고 한번 해봐. 그잖아 지금. 그렇죠. 못하지? 그 말씀이 지금 딱 맞는 게 이번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김문수 결정에 따르겠다 이거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좀 너무 야비한 거 아닙니까? 이게 좀 그래도 대통령까지 했던 분인데 계엄까지 어떻게 보면 했던 사람인데 내가 좀 당당하게 뭐라고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근데 김문수 결정에 따르겠다. 나오는 얘기는 네. 김문수 후보가 전화했을 때 그러니까 노발대발했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. 탈당하지 말고 자리 지켜달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. 도대체 이게 뭐냐고.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? 지금 뭐 기사가 막 나와요. 일단 이번에 나왔던 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다음 거 하나 띄워주시면
이게 그 황태순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제 영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계엄 사과에 윤석열 전화 불같이 화내며 쌩 난리를 쳤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좀 혹시 뭐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? 이게요. 이게 네. 사실 여부가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사실로 확인을 한 분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로 저는 믿습니다. 아 사실로 그러면 확인을 확인을 했대요. 김종혁 최고인가요? 하여튼 뭐 저 들었습니다 제가.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황태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저희가 그 다음 것도 하나 띄워주시면 그분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는 거 봤냐? 나는 계몽령을 했을 뿐이다. 왜 당신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냐면서 경로를 했다라고 이제 황태순 씨가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 얘기도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뜻이겠네요. 저는 이런 얘기는요. 그 지어서 할 수가 없어요. 네. 이런 얘기는 진짜.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고 봐야죠.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선을 3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인 거네요.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.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. 윤 대통령 주변은 윤 대통령 당연히 포함이죠. 아직도 일정 부분 본인의 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아니 그럼 도대체 김문수 후보는 뭡니까? 윤석열 지금 경로설까지도 돌고 있는 마당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 뭐 반박하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. 반박이고 뭐고 간에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. 밀양에 100명 모였다며. 그러니까요. 100여 명 남짓 뭐 지금 모였다고 어떻게 하는데. 하겠냐고 지금. 오늘 신도림역에서 지하철. 그것도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.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몇 명이 막 저한테 보내더라고.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. 네네. 망했다고. 저는 아직도 저 경상도 계신 줄 알았는데 네네. 오늘은 이제 신도림으로 오셨더라고. 네. 망했다는 거지. 악수를 하려는데 다 간대 그냥. 악수도 안 하고.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. 처참했대요. 이게 지금 어딜 가나 처참한 지금 상황인데. 그러니까 이거 네.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. 잘 져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. 진짜 큰일 났다고. 젖잘싸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졌다 이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보세요.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 석 달 안에 해쳐야 되는 겁니다. 만약 우리가 2자로 졌어. 58대 28대 7이 나왔어. 예를 들어서. 네네. 그럼요. 그럼 어떤 세상이 나올까요? 일단 특검법 무조건 통과하고 민주당 뭐 이재명 재판 면제법 쫙쫙쫙쫙 가면서 그렇죠. 거부권도 이제 그다음에 없으니까요. 바로 헌재에다가 위헌정당 걸고 당을 도륙을 낸다니까. 그렇죠. 아니 그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당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될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 세력을 의식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출당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럴 게. 수는 있어요. 네. 윤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네. 같은 피해자라는 그 같은 위치로 가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윤 전 대통령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. 이 뭐 재판도 이제 이재명한테 사법부가 이제 넘어갔다 하면서 이거 불공정한 재판이다 하면서 뭔가 투쟁거리로 삼고 윤 대통령과 어떤 동지적 입장을 가지면서 저항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구심점. 그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. 떨어지면 떨어져서 우리가 작아지니까 야 이걸 다 죽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.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. 네. 운명 공동체니까.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쥐는 건 마찬가지고. 그렇죠. 수사는 받을 겁니다 다. 그렇죠. 어떻게 피해가.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? 전혀 그런 것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우리는 적어도. 그렇죠.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돼요. 앞만 보고 가면 된다.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전에 대변인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선 이후에 이 당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까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현실적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봐요. 네. 자, 얘기한 거 우리가 다 대비가 아니라 상상을 하잖아요. 네. 자, 전당대회 안 열어. 막 그냥 비대위 가. 체제로 가 또. 네. 한동훈 걔 한 명도 당직에 없어. 그냥 국회의원 막 의총 가도 뭐 거의 왕따야. 네. 막 가. 당이 막 완전 퇴행을 해. 말도 안 되는 얘기해. 막 극우당처럼 가. 네. 윤 대통령 싸고 돌아. 탄핵을 하는 게 아니었어. 뭐 이거 가. 네. 막 가. 그다음에 또 이제 스물스물 장해찬 뭐 이런 사람 와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게시판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
막 긁어. 윤리 소집 갖고 막 해. 네. 뭐 못 막지. 못 막죠. 막을 수는 없죠. 못 막지. 네. 자,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때는 뭐 이혼해야지 뭐. 최악의 그 생각도 상황이면은 한다니까요. 그러면 그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새로운 당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네, 신당도 될 수도 있는 거죠. 뭐 이혼이라는 단어가 뭐 드라마에도 나는데 뭐 결혼 작사 이혼 작곡. 그렇죠. 우리도 작곡할 수 있어. 그렇죠. 44%에 저희 그게 있거든요. 그럼요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워낙에 이게 막 바뀌니까요. 서정욱이 얘기했던 탈당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. 그러니까요. 이틀 사이에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버렸어. 세포 분열이 많이 뉴스가 됐습니다. 쫙쫙 나. 우리가 국내 최초로 그렇죠. 돼버린 거 아니야. 국내 최초였습니다. 네. 그리고 몇 프로를 어떻게 할지 그 모릅니다 아직.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. 그렇죠. 이혼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아마 정확하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.